제8강 경제예술세계 고려에 대해서 감상하는 시간으로 하겠는데요. 드디어 우리의 국격을 알려줄 수 있는 세계의 우리의 어떤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 제작됐던 그런 그러니까 작품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의 탄생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이고요. 고려청자의 탄생은 지금으로부터 1100년경에 중국의 북송에서 월주의 장인들이 대거 들어와서 우리의 그러니까 청자들을 제작하는 것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열심히 배워서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러니까 중국의 청자보다는 아름다운 도예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것들을 감상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는 또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보석 중에서 옥인데요. 옥은 옥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존을 뜻하기도 하고요. 지존의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옥을 좀 대용으로 해서 청자가 대대적으로 유행했던 그런 시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의 비색 청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옥과 관련돼서 보여지는 그런 그러니까 형상이나 아니면 색상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면에 드디어 그러니까 유약을 입혀서 토기의 형태에서 자기로 변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불의 온도는 1250도로 해서 거의 유리화되는 그런 도자기의 탄생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옥을 물론 그러니까 흉내내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또 자기의 탄생도 이루어지는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조형적인 예술 감각이 뛰어나고 거기에 아주 온 그러니까 힘을 기울였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도예 작품들이,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격을 보여주는 도예 작품들을 제작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외형적으로도 아름답고 곡선적인 그런 리듬감에 굉장히 완벽한 조화를 볼 수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마도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개가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진 형태로 올라가고 이 안에 그러니까 소성이 온도가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가마의 기술도 발전된 그런 시기와 함께 아름다운 청자들이 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각, 양각, 삼감 청자들이 있는데요. 문양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전의 문양들을 보면은요. 그냥 의미 없는 것들이 없고 모두 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선택해서 문양으로 그러니까 시문을 했고요. 그래서 모란문이나 또 부귀를 상징하고 연화문은 신성, 운항문은 장수, 원점문은 하늘, 천상을 뜻하는 것, 그다음에 덩쿨문은 발전, 그다음에 신성시하는 동물, 사자, 기린, 용들을 사용해서 그 시문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승 전달하고자 했던 선조들의 간절한 소망이고 국격을 최고로 만들고자 했던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 문양을 주제로 한 것들은 이렇게 굉장히 리듬감 있게 입체감을 굉장히 표현하고자 했던 연적의 모습인데요. 왕의 권위를 표현해주는, 그래서 왕실에서 제작된, 그리고 어떤 드디어 국가 간의 선물 용품으로, 그다음 진상품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청자는. 그래서 보면은 우리의 국격을 보여주는 그런 왕의 어떤 그
문구류거든요. 그래서 붓을 꽂아서 사용했던 그런 것들인데 신성을 뜻하는 연꽃과 함께 굉장히 아름다운 조각품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기린이라고 하는 덕스러움과 장수, 그러니까 보통 지존이 갖추어야 할 성품 뭐 이런 것들을 닮은 동물들도 제작을 해서 생활용부나 장식으로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장수의 향로 모습을 갖고 향로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영원을 뜻하는 덩굴 문양이 시문되기도 했고, 밑에는 구름 문양은 어떤 소원 성취, 뭐 소원을 의미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빼곡히 조화를 해서 장식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거북이 같은 경우에도 참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만수무강이나 영원한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참 많이도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뇌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영원을 상징하는 덩굴 문양을 넣어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소망을 빌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끼는 의외로 하늘에 사는 신성한 동물, 그래서 달나라 토끼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향로에 토끼가 있는 것이 왜 그런가 그랬더니 토끼는 하늘을 사는 신성한 동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향로 받침대에 그래서 하늘로 나의 어떤 기원을 전달해 주고자 의미를 하면서 장식했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조형 감각을 볼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물고기는 입신 출세를 의미하고 용은 천자를 의미하는데 그것을 아주 그러니까 적절하게 구성을 해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주전자의 형태인데요. 고려인들의 최고의 경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또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자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 팔을 괴고 있는 지존의 팔의 어떤 그 형상을 이렇게 팔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떤 사자의 모습들. 그래서 사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히 교류한 흔적을 보여주는 문화적 교류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주전자의 모양도요, 굉장히 완벽한 어떤 조형미를 갖고 리듬감과 그 다음에 강조할 분을 통해서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표현해 주는, 그래서 잘록한 허리에는 또 동자가 있어서 그 동자의 의미는 구도자 어떤 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구도자의 어떤 신성한 마음 그런 것을 표현하는데 이런 연봉오리를 안고 있는, 그래서 연꽃은 신성인데 신성한 구도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개구리가 얹어져 있는데요. 또 하나의 발전을 뜻하거든요. 개구리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조합이 돼서 정말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물주전자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오리는 출세, 입신, 양면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에 참 많이 사용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하나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연적을 그러니까 이렇게 오리형으로 만들어서 그 당시에도 뭔가 급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시험을 볼 때 출세를 기원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글씨를 써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 글씨를 그러니까 물을 첨가해주는 그런 연적에 굉장히 많은 정성을 들여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의미를 담고. 그다음에 물을 마시는 물잔에도 이런 동자는 어떤 신성한 구도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꽃이라는 신성과, 그래서 여기에 물을 마실 때도 그런 의미적인 것을 갖고
그러니까 항상 유념하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고려시대의 문화 양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더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상감, 청자, 운항문, 매병은요, 상감 기법 자체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러니까 어떤 창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의 또 대표성과 함께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 어떤 조형적으로 미의 어떤 극치를 이루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이 원 안에 있는 것은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원 밖에 있는 것은 하늘, 그러니까 땅을 향하고 있어서 그런 운동감도 주고 천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함께 담아서 장수를 기원했던, 그래서 운학은 장수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임금님의 어떤 장식품으로 사용되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의도문은 뜻을 이루다라는 뜻을 해서 보통 우리 생활용기에도 이렇게 장식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고요. 국화도 가장 늦게까지 피는 계절에 끝까지 추위를 이겨가면서 첫 추위를 견뎌내는 그런 꽃으로 여겨서 어떤 굉장히 아름답고 지존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해서 많이 사용해왔는데, 이런 아름다운 조형미를 뽐내는 주전자의 형태들이 고려시대에 보여지고 있는 완벽한 예술품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